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카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러 시술을 받는데요, 제가 눈을 많이 하지만은 필러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보톡스 시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주사 시술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간편하게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마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글에서 접근성은 제일 좋은 듯 한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두렵고,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리프팅이나 거상술을 한다면 필러를 긁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필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긁어내야 된다, 혹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흡수성 필러의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잔량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무시할 만큼 적고요.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됩니다. 물론 필러가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갔는데, 흡수성 필러도 이 주변에 막이 생기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이 생기면은 이 필러는 꽤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되더라도 이 부위를 막을 통과해서 주사를 하면은 그냥 이거는 분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흡수성 필러의 장점은 언제든지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녹는 경우가 있어서 두세 차례 녹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론가 많이 흘러내려가고, 이분이 또 두려워하시는 게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면 입술 근처로 내려오거나 피부 처짐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래에도 써놨는데 답변으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필러를 제작을 할 때 회사에서 이상적인 필러를 의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필러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지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거에 거의 만족을 하면서 부작용이 조금적으로 필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오래 지속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놨을 때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필러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고 크로스링킹이 굉장히 약하다면은 필러 자체가 흐물하죠. 그래서 모습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단단하면 조직에서 모양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모습의 예측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필러를 제작해야 되고요. 맞을 때 통증이 없도록 할 것. 요즘은 가급적 통증을 많이 낮추는 리도케인이 흡수된, 그러니까 마취제가 같이 포함된 필러들이 제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흡수성 필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을 것,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만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염증이 없을 것. 염증은 사실 필러 후에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러들이 염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카지노제닉, 그러니까 종양, 암과 같은 그런 것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쓰는 비흡수성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로 만들어진 필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인데요, 무이주성입니다. 다른 데로 퍼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옆으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조직에 필러를 이렇게 놨는데 그 옆으로 얼마나 퍼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필러는 완벽하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옆으로 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았는데 입술로 흘러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유래되지 않을 것, 또 주사가 용이할 것, 우리가 슈팅감이라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필러를 놓을 때 슈팅감이 좋을수록 좋은 필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의 용이성, 오래 뒀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 요즘의 필러들은 주사 형태로 완전히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최소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제가 전에도 언급한 게 있지만 필러 자체의 한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염증이라든지 혹은 멍,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우리 의료 시술에 있어서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필러의 문제는 말단 혈관에 들어갔을 때 피부의 괴사를 일으킨다든지 팔자주름에 났는데 일부 피부가 죽는다든지 코끝에 났는데 코 피부가 죽는다든지 하는 말단 혈관을 폐쇄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또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눈 주변이라든지 코 주위에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덴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의 혈관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갔을 때 눈은 말단 혈관이어서 그냥 막혀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다른 데로 더 흘러가지 않고 망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명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고 보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실명의 문제점 등을 부작용으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안전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필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러는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시술입니다. 또 만족도도 높고요. 하지만 너무 코스트가 싸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실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듯이 필러를 너무 쉽게 맞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너무 성형 비용이 싸지고 접근이 성형외과에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문의에게 안전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